반갑다 얘들아. 연애학교에서 연애를 가르치는 준두쌤이야. 오늘은 나는 솔로 20기 4화 리뷰 한번 해볼게. 쿠팡 플레이 기준으로 23분 22초를 보면 정숙이 이제 따로 영호를 불러서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어. 여기서 이제 정숙이 영호의 향수 냄새를 맡으면서 너 내가 좋아하는 그 향수 뿌리면 너 나 100% 꼬실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거든. 이게 이제 조금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자가 남자한테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동 중 하나야. 남자는 여자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봐.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무조건 예쁘고 몸매 좋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좋아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좋아하긴 해. 좋아하는 건 맞지만 남자가 볼 때 여자가 너무 예쁘고 너무 몸매 좋고 너무 빡세잖아. 그러면은 이 여자를 꼬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해. 그래서 접근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리거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정숙이 굉장히 리드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1화 리뷰 때 말했듯이 영호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약간 경제적으로 좀 의존하고 좀 그런 여자를 만나왔다. 그런 여자가 좀 멋있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약간 좀 기댈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좀 그런 여자에게 약간 끌린다라는 말을 좀 했거든. 그러니까 영호같이 약간 여자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성향의 남자들이 이렇게 정숙을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강하게 리드해주잖아. 그리고 봐야 될 게 이 장면에서 영호가 하는 말이 정숙, 너가 나랑 좀 안 맞다고 했다. 그거 기억나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영호가 첫 만남하고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연애사를 얘기하면서 나는 굉장히 잘해줬는데 여자가 그거에 실증을 느끼고 떠났던 타입들이 꽤 많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정숙이 그게 아니라 매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거든. 근데 이게 영호같이 좀 약간 나약한 남자한테는 공격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나중에 이제 정숙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거든.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보면은 이 정숙이 외모가 너무 화려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역시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자기가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면은 지레 포기하는 게 바로 요즘 시대들의 남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영호가 정수기한테 조금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 이유가 과거에 본인이 정숙과 비슷한 여자를 만났는데 대인 경험이 꽤 있었다고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영호가 괜히 대인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말했지만 영호가 여자한테 분명 의존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자들한테 다 차인 걸 거야. 근데 이게 과연 정숙을 만난다고 이게 달라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거든. 여자는 여자만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 그게 뭐야 바로 남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싶어 한다. 인간은 원래 누군가에게 정서적으로 의존을 하고 싶어 해. 근데 그게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기대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 이해관계가 안 맞잖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어지는 계약과도 같은 게 바로 이 이성관계거든. 그래서 정숙이 물론 잘해보고 싶으니까 정숙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 과거를 대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정숙도 어느 정도 뭐 경험은 있겠지. 경험은 있는데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연애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 또. 어쨌든 경험이 있고 이 정숙이 연애를 잘 알면은 왜 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고 왜 그런 과거를 가졌는지 이쯤이면은 눈치를 챘을 거야. 원인 없는 결과가 반복되는 경우는 없거든. 하지만 이제 정숙이도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는 거지. 이 남자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아직까지는 눈치를 못 챈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영호랑 정숙이랑 잘 된다고 한들 영호가 과거의 여자에게 대인 경험을 아마 정숙에게도 당할 가능성이 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 이제 그렇게 또 대놓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혼자 소주 마시면서 한탄하겠지. 아, 내 연애는 항상 왜 이럴까? 자기가 못하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거야. 왜?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여자한테 최선을 다해줬거든. 근데 이게 무슨 잘못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그래서 이 패러다임에서 나오지 못하면은 무조건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하려고 하고 무조건 여자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게 요즘 남자들인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 마인드,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계속 그런 경험을 아마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아, 연애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생각까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뭐 이후에 이제 영호가 정숙한테 뭐 나 어디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묻는 거는 작업법적으로는 뭐 좋은 질문이야 이런 건. 왜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는 자기가 이 사람이 좋은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하면서, 아, 그렇게 이제 찾으려고 하고 말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합리화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나름 좋은 질문이긴 해 이건. 근데 다만 영호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런 마인드가 박살이 나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바로 뒤에 또 말을 해. 이래놓고 흥, 내일 되면 영호는 별로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 이렇게 왜 말하겠어? 불안하니까. 이 여자 마음이 변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을 벌써부터 표출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쉬테스트 성격의 일종이거든. 근데 이걸 남자가 여자한테 한다? 이게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남자가 굉장히 찐따일 때, 그러니까 너무 불안감이 넘쳐나가지고 이 여자가 날 떠나면 어쩌지라는 그런 어떤 찐따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때. 두 번째, 작업을 정말 잘하는 남자가 여자한테 장난치는 경우에 이렇게 쉬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 영호는 당연히 전자야. 영호가 굉장히 키도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잖아. 근데 외모와는 상관없이 이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돼. 남자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뭐야? 무조건 여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여자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노예 마인드가 있어. 기본적으로 연애를 배우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그런 노예 마인드를 갖추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 결과가 굉장히 처참하지. 영호 봐봐. 영호가 얼마나 여자들한테 최선을 다했겠어. 헌신하고 여자 비위 상하지 않게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결과가 어땠어? 항상 여자들한테 되었다는 경험을 하잖아. 그게 왜 그럴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영호랑 정숙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왜? 정숙이 영호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렇게 커플이 된다고 한들 영호가 똑같이 정숙에게 의존하려는 순간 정숙은 영호를 매력없게 보게 되고 밖에 나가서 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 만약에 여기서 커플이 된다고 한들. 자, 그리고 영식은 지금 이 사람은 초반부터 너무 달리고 있어. 그럼 좀 피곤하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자면 되잖아. 그냥 자면 되거든. 여기 자기가 불안한 사람들 특징이, 그러니까 좀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이 여자를 다른 남자가 채갈 거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본인 페이스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커. 영식은 지금 초반부터 너무 달리고 있고 벌써부터 편지 쓰고 난리 났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영식이 과연 이 100m 전력 질주 달리기를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인 거야. 왜냐면은 남자들이 처음에 여자를 사귀려고 할 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사귀고 나서 여자들한테 어떤 말을 흔히 듣냐? 오빠, 나랑 좀 만나더니 벌써 마음 식은 거야? 이제 우리 사귀니까 나한테 이제 신경 덜 쓰는 거야? 뭐 잡은 물고기다 이거야? 이런 말 많이 듣지. 그게 왜냐면 처음에는 이 여자를 꼬시려고 겁나 달리거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냐고.
사귀고 나면은 원래 페이스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여자들은, 남자들이 그냥 원래 페이스로 돌아온 것 뿐인데 여자들은 이제 사귀니까 덜 잘해준다, 오래 사귀니까 이제 편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관심이 덜하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히 여자 잘못도 아니야. 애초에 처음부터 남자들이 본인만의 스타일로 가고 본인만의 정상적인 노멀한 페이스로 가야 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내가 항상 말하지만 착한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착한 남자들은 여자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해. 달도 따다 줄 것 같고 별도 따다 줄 것 같고 모든 걸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그럼 여자가 뭐 이거를 뭐 알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거야, 이거는.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남자들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의 가치를 못 느끼거든. 근데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사귀게 돼. 근데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 난 할 거 다 했어, 난 진짜 해냈어 하면서 이제 본인 페이스로 돌아오겠지. 근데 여자는 이제 여기서 실망해서 서운함을 말하면 되려 이런 착한 남자들이, 야,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나 좀 쉬면 안 돼? 너 왜 그래? 왜 넌 나한테 항상 서운해만 해? 응?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여자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관계를 오래 바라봤을 때도 좋은 거지, 처음부터 너무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하고 오버페이스를 하면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바라봤을 때 전혀 좋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광수야. 내가 1화 때 광수 인터뷰만으로 예언을 했을 때는 이제 광수가 좀 약간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길래 이 사람은 커플이 안 되겠다, 외모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근데 나름 잘한다, 광수가. 적극적으로 먼저 말 걸고 여자한테 나오라고 하고, 정석도 그 말하거든. 여기서 먼저 말 거는 남자는 광수님밖에 없다고. 그만큼 여기 있는 남자들이 지금 소극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게 요즘 현대사회의 대부분 남자들이 이렇게 다 약간 수동적이고 약해 빠졌어. 그래서 광수가 솔직히 생긴 거는 여기 남자들에 비해서는 좀 딸리잖아. 근데 별론데, 생긴 건 별로지만은 되게 말도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상대가 그냥 뭐라 생각하든 말든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 한다, 그런 스타일이라서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대화도 꽤 잘하고 리드도 하고, 현숙이랑 얘기할 때도 나름 커넥션도 하더라고. 이제 커넥션이란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처음에 이어나가려고 할 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이제 그 명분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커넥션 작업이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뭐 클래식한 건, 뭐 대한민국에 이렇게 뭐 5천만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1대1로 남녀가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냐. 근데 이렇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보면은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커넥션이거든. 근데 이런 것도 하고 작업법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더라고. 그리고 영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수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 직업은 뭐 소아과 의사야. 그래서 뭐 좋을지 몰라도 일단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남자 출연자들이 굉장히 훤칠하고 잘생겼거든. 영수도 근데 나쁘지 않은데 그에 비하면 좀 왜소하기도 하고 조금 약간 좀 남성적인 매력이 없는 것 같아, 영수한테는.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여자를 편하게 대하는 게, 이성을 기본적으로 편하게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수를 보면은 그런 어떤 편안한 분위기가 나온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여자와 대화하는 게 조금 약간 한정적이다? 항상 소재가 똑같아. 이 여자랑 저 여자랑 다른 여자들이랑 다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항상 어떤 뭐 직업에 대한 얘기, 커리어에 대한 얘기, 항상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고,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미래에 대한 얘기도 약간 좀 커리어적인 측면으로 계속 그냥 몰리다 보니까 어떤 라포를 쌓는 그런 대화도 전혀 없고, 어떤 여자한테 좀 장난도 치면서 이렇게 약간 재밌게 사이가 그 상대랑 있을 때 좀 즐거워야 되잖아. 근데 영수랑 있게 되면은 좀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냥 서로 어떤 커리어 풍평회? 약간 이런 걸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되게 그 사람과의 시간이 재미가 없게 느껴지면은 다음에 만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영수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아,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될 게 1시간 10분 10초, 1시간 10분 10초쯤에서 영숙이 얘기하는 게 이제 영철이한테는 계획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이 남자를 믿고 선택하고 미국으로 가냐. 그래서 그 3화에서 보면은 영철 입에서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획이 없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거든. 이 순간 이제 영철이랑 영숙은 끝나는 거야. 영철이는 잘 될 수가 없는 거야. 영철이가 굉장히 멋있잖아. 뭐 되게 듬직하고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되게 듬직하고 잘생겼는데 어떤 여자도 영철이랑 잘 되고 싶어 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을 가야 되는 것과 굉장히 큰 리스크지. 근데 그 미국 가야 되는데 심지어 내가 믿고 따라야 될 남자가 계획이 없어. 어떻게 믿고 가냐고. 그리고 굉장히 남자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순수한 게 뭐냐면은 영식이랑 영철이랑 침대에서 대화를 나누거든. 근데 영식이 뭐 이렇게 참 상황이란 게 참 어렵다. 근데 어떻게 뭐 어떤 인연이 되다 보면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영식도 좀 약간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더라고. 이게 남자들이 순수한 거야.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진짜로. 근데 이게 순수하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이제까지 나는 솔로 4화 정도를 보면서 남자들의 매력 순위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해. 일단 꼴찌 먼저 얘기해보면은 꼴찌는 영철 그리고 영숙. 영철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영철은 일단 계획이 없어. 미국에 사는데 이 남자, 이 계획 없는 남자를 믿고 어떻게 이 남자를 따라가냐 이 말이야. 1화에서 보면은 영철이 그 어딘가에 서서 확성기를 들고 굉장히 막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있거든. 내가 봤을 때 아마 끝까지 영철은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여자들한테 영숙이랑도 잘 안 되고 다른 여자랑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영숙한테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장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영수도 마찬가지로 좀 매력이 없지. 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영수는 기회를 갖기가 아마 여자들이 여기저기 다 경험을 해본 다음에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다 만나보고 나서 아 좀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나마 한번 영수를 만나보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2위 공동 2등을 주고 싶은데 공동 꼴찌를 줬던 것처럼 공동 2등은 영식과 상철. 영식은 일단 너무 지금 현숙 바락이야. 그래서 이 현숙 바락인 사람한테 여자들이 접근을 할 리가 없어. 쉽게 접근을 못해 여자들이. 이제 영식은 완전히 현숙만을 바라보고 있잖아. 계속해서 그러면 현숙한테 어필을 하려고만 할 거야. 그럼 이제 현숙이는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놓이게 돼. 주도권은 현숙한테 있게 되는 거지. 현숙이 이제 조금만이라도 그러면 다른 남자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한다면 영식은 거기서 이제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거고 아마 약간 좀 개판을 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오버를 한다 이거지. 지금도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상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분량이 없어가지고 딱히 말할 것도 없고 영자 맞지? 그 영자가 상철을 택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외모가 훈훈해서 그런 거지 지금까지 봤을 때 딱히 뭐 데이트를 리드한다거나 대화를 잘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생긴 게 그냥 괜찮으니까 좀 봐주는 거야 상철은. 그 다음에 사실 영호도 좀 애매해. 왜냐면은 영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겉대기 괜찮잖아.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영호한테 호감을 표시를 하거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영호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남자를 보는 눈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좀 남자 보는 눈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영호 얘기를 들어보면 왜 얘가 여자들한테 그렇게 과거에 되었고 이 사람이 약간 좀 의존적인 성향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눈을 좀 길러야 되는데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은 그냥 영호의 어떤 그런 겉대기만 보고
그냥 막 호감을 표시하는 거야. 좋아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영호한테서 어떤 그런 스멜을 아직까지는 여자들이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이걸 참 보면서 여자들이 영호 같은 남자를 만나면은 거의 뭐 지옥행 열차 타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왜냐면 영호는 여자한테 기대려고 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자들이 이제 영호의 그 겉대기만 보고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큰 패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영어도 뭐 공동 2등까지 공동 뭐 대화하는 거까지는 나쁘지 않으니까 영식 그리고 영호 상철 이렇게 공동 2등을 주고, 나는 개인적으로 광수를 1등으로 매력 1등으로 다시 올리고 싶어. 나는 광수가 되게 처음에는 광수에 대한 어떤 인터뷰 보면서 되게 극단적이고, 얘가 외모도 솔직히 좀 그렇게 잘생긴 편 아니잖아. 그래서 좀 얘는 커플이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지금 이 남자 무리 중에서는 광수가 그나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고 대화를 조금 주도하고 잘하는 편이라서 광수를 매력에서는 1위로 지금 뽑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래서 이번 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나는 솔로 리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커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커플이 되지 않을까. 거의 윤곽은 나왔거든. 윤곽은 나왔어. 지금 보면은 영철 안 되지. 영철을 미국 그리고 계획 없음 안 되지. 그냥 상철은 조용해. 상철은 조용해가지고 이 호감이 어떤 그런 외모에 대한 호감이 이게 쭉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영호는 지금 보면 거의 정숙한테 꽉 잡혀 있어. 정숙이 강하게 리드를 해주니까 수동적인 영호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 같아. 그리고 영수 안 돼. 영수 소아과 의사는 지금 뭐 떨어지는 뭐 떡고물이라도 지금 먹어야 될 판이지 주도적으로 뭔가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영식은 현숙 바라기인데 개판을 치게 된다면은 여기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가 굉장히 있고, 그리고 마지막 누구지? 광수는 이제 조금 나는 굉장히 광수한테 기대를 좀 많이 걸게 돼. 애가 대화도 잘하고 리드도 하는 편이라서 한 사람 조금 현숙만 지금 약간 현숙한테 약간 꽂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현숙이랑 너무 이제 현숙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자한테 두루두루 기회를 준다면 광수도 충분히 커플이 돼서 나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 오케이, 나는 솔로 리뷰 4화 여기까지. 쌤 간다.